네, 투자 인싸가 되는 가장 트렌디한 방법 모닝인사이트. 오늘도 모닝미팅에서 가장 핫했던 리포트와 함께합니다. 요즘 가장 핫한 연구원분과 오늘 함께할 텐데요. 제 옆에 이창민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굉장히 요즘 핫하게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다고 들었어요.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요? 지난번 세미나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. 아 네네. 근데 원래 반응은 항상 좋아요. 아, 본인이 나온 반응이 항상 좋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반응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가 같이 얘기해볼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? 오늘 제가 ITM 반도체라는 업체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네. 이 업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ITM 반도체. 네.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서 기업 소개와 수익 구조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죠. 예, 그 소형 IT 기기를 보시면은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무선 이어폰이나 보시면 이제 대부분 배터리를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이제 아이템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, 네. 네,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제 뭐 과열이나 폭발 위험으로부터 방지하는 보호회로라는 부품이 필수적으로 탑재가 돼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 보호회로라는 아이템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ITM 반도체고, 그래서 배터리 관련 매출이 100%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반도체가 이름에 있어서 반도체 회사구나 이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배터리를 만드는? 근데 이쪽에도 반도체 기술이 들어갑니다. 이제 정확하게는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 위에 붙는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, 네. 그 반도체가 결국 이제 뭐 전류의 흐름이나 차단 같은 역할을 하면서 배터리 폭발, 과열 이런 위험으로부터 이제 방지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저희 리포트를 좀 살펴보니까 3월 31일에 리포트가 한번 나왔었고요. 네. 그때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부터 좀 우리가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1분기 실적 어땠나요? 좀 부진했습니다. 사실 시장에서도 좀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, 네. 예상보다도 좀 안 좋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. 네, 하지만 이제 변명을 좀 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 업체가 뭔가를 막 크게 잘못했다기보다는 네. 이제 이 업체가 결국 부품을 공급하는 고객사가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잘 아는 이제 북미 쪽의 사과 업체라고 보시면 사과 되는데, 업체. 이 사과 업체가 작년에 4개의 스마트폰 출시를 했는데, ITM 반도체는 이 중에 2개 이제 모델을 공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4개를 다 공급한 거 아니고 2개를 모델을 공급을 했는데, 네. 하필 ITM 반도체가 공급한 모델 중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미니라는 모델인데, 네. 그게 엄청나게 안 팔렸습니다. 야, 이게 4개 중에 원래 하나면은 이제 25% 비중이 돼야 되잖아요. 그쵸. 근데 비중이 5%밖에 안 나왔어요. 아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업체가 뭔가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하필 공급한 모델 중에 하나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그 휴대폰이 예, 실적이 부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미니 사실 굉장히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 줄 알았는데. 맞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.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, 네. 이게 오히려 나와 보니까 별로 이제 상황이 안 좋았죠.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좀 덜 팔리다 보니까 네. 이런 게 실적 부진으로 좀 나타났고, 네. 이게 사실 작년에 나온 게 좀 잘 팔렸어야지 그쵸.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 좀 실적이 괜찮을 건데, 네. 작년에 출시 직후에도 별로 안 팔리더니 이게 상반기에는 더 안 팔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재고를 쌓을 필요가 없고, 그렇죠.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일단 스마트폰 특정 모델 판매가 부진했던 얘기를 좀 해봤고요. 또 다른 이유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? 예,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, 일단 무선 이어폰 쪽에 이 업체가 원래 좀 부품을 공급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무선 이어폰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데, 이 부분도 좀 변명을 할 수 있는 게, 고객사가 어쨌든 잘 팔아야지 이 업체도 부품을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건데, 그렇죠. 무선 이어폰이 잘 안 팔린 이유도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. 네. 일단 당연히 시장 경쟁이 심화가 됐습니다. 원래 이 업체가 북미 업체가 이 시장을 먼저 키운 건 맞는데, 네. 작년에 국내 업체도 그렇고 중국 업체도 그렇고 신제품을 많이 출시를 하면서 시장이 네. 일단 경쟁이 심화가 됐고요. 네. 네,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IT 기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모델이 나와야 좀 판매량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, 그렇죠. 이제 북미 고객사가 2019년에 제품을 낸 뒤로 지금 신제품을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음.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 상반기는 이런 판매량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, 네.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스마트폰 포함해서 무선 이어폰까지 둘 다 좀 이제 고객사 이슈 때문에 좀 네. 매출이 잘 안 나왔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실적 부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계속 바이로 유지를 하셨어요. 왜 그럴까요? 네, 상반기 실적은 사실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사실 제목을 이제 뭐 전반은 버렸다, 그리고 승부처가 후반이라고 말씀드린 건데, 이 후반이라는 거는 이제 올해 하반기도 이제 볼 수 있지만 내년을 특히 저는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일단 하반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북미 고객사가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하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훨씬 상반기보다 잘 나오기도 하고요. 네. 이에 더해서 이제 작년 대비 공급 모델 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,
이에 더해서 이제 내년을 더 기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뭐 당연히 북미 고객사 쪽도 내년에 실적이 더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 내년에 44% 증가할 것 같고 영업이익도 이제 66% 증가할 것 같은데 네. 이제 뭐 북미 고객사의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거는 사실 기본으로 깔고 가는 문제고요, 부분이고요. 네.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신사업 쪽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신사업. 예,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결국 이 업체가 배터리 관련된 매출 100%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소형 IT 기기, 이제 스마트폰이나 무선 이어폰 쪽으로만 이제 아이템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. 내년부터 일단 중형 배터리 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좀 더 큰 배터리 쪽으로도 부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. 예를 들면 이제 노트북이나 무선 청소기나 아니면 이바이크라고 해서 저희 그 밖에서 타고 다니는 그 전기 싱싱이 있잖아요. 예, 이쪽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으로도 아이템을 공급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아이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커지면 당연히 단가가 커지고 네. 그러면 이제 고정비 부담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이 긍정적이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관련 담배가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업체가 단순 부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전자담배를 직접 이제 부품부터 이제 조립까지 하는 전자담배 OEM 비즈니스를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이제 좀 공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신사업 매출은 기타 비즈니스에 이제 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게 이제 20년에는 8% 비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했는데 네. 22년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4%까지 매출 비중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뭐 북미 고객사양 비즈니스 확대뿐만 아니라 이제 신사업 확대가 이제 실적의 대폭 개선을 이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ITM 반도체에 투자하실 분들, 투자하실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? 네, 제가 리포트에도 좀 표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네. 기본적으로 전기전자 섹터는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큰 이제 종목은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보통 이제 뭐 PER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PER 기준으로 하면 이제 뭐 10배, 12배 이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.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21년 PER이 지금 뭐 30배고요. 네. 22년에는 이제 뭐 19배 수준까지 내려가긴 하지만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섹터마다 PER이란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. 그렇죠. 기본적으로 이제 PER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다르게 이제 부과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.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내년에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향후에도 굉장히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결국 기업의 성장성에 따라 다르게 부과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섹터 내의 밸류에이션 대비 이 업체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건 사실이지만 이 업체의 밸류에이션은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ITM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목이 전반은 버렸다 승부처는 후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저희 때 아주 핫했던 네. 만화죠. 맞습니다. 슬램덩크의 한 장면이 떠올랐던 얘기가 아니었나.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담겨있지 않나 싶습니다. 전반기 좀 실적이 부진할 수 있지만 후반기에 좀 네. 많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다. 맞습니다. 라고 좀 전망하시면서 오늘 저희 모닝인사이트 이번 주 첫 번째 시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ITM 반도체에 대해서 모닝인사이트 이번 주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. 저희는 다음에 또 핫한 리포트와 함께 바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